코스피가 현재 하락 속도는 조금 줄였다고는 하지만 1,800포인트 하단에 근접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반등 모멘텀보다는 오히려 그리스에서 재정 위기에 대한 리스크가 다시금 부각이 되고 있죠. 자, 1,800포인트 이탈까지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김병현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하락이 진정되질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인지 좀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지금 지수대가 1810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뭐 1700선도 내다봐야 되냐는데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뭐 1700자를 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는 게 보통 PBR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뭐 청산 가치 정도면 너무 이제 싸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보통 많이 하는데 저희가 보통 12개월 선행 PBR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익을 예상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계산한 이 PBR이 1850대이기 때문에 이미 그거는 좀 깨져 있는 상태고 과거 수치를 대입해서 올해 순자산이 전혀 기업에 대한 순자산이 전혀 늘지 않는다라는 가정을 해서 PBR 계산을 해보면 한 1760포인트 정도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뭐 밑으로의 그런 남아있는 그런 룸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니까 빠져도 여기서 뭐 더 이상 빠질 수 있는 그런 뭐 룸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에서 거의 이제 뭐 바닥권은 많이 온 것 같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예. 일단은 뭐 지금 뭐 1800선 초반에서 워낙에 이제 급격하게 이제 하락을 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일단은 뭐 1800선 초반 지금 지수대에서 지지를 좀 해주기를 좀 바라는 이런 모습이고 만약에 여기서 진짜 저희는 이제 트레일링 PBR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데 네. 그런 이제 순자산 과거에 이제 자본 총계 가지고 계산한 이런 PBR을 대입을 해봐도 1760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많이 남아있진 않다.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지수의 하락도 안정을 찾아가고는 있지만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6월 초부터 우리나라에서만 5조 원이 빠져나갔는데 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게 될까요? 그렇다면? 일단은 뭐 금방 이제 밸류 가격적인 측면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국면을 보면 과거 이제 시가총액에서 뭐 계속 이제 늘어났던 이런 것들이 거의 뭐 대부분 다 나간다. 언론에서 네. 이런 얘기들도 좀 하더라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은 계산을 가늠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습니다. 거의 한 뭐 순매수 금액으로만 쳐도 시가총액까지 대입을 안 해봐도 한 50조 원 이상을 이탈을 할 수 있다라는 네.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보기는 쉽지 않고 금방 제가 이제 뭐 PER이나 PBR 이런 얘기들을 드렸는데 솔직히 외국인들이 과거에 QE2나 아니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종료된 이후에도 조금 팔았었습니다. 네. 그때 이후에 이제 뭐 주가 하락도 좀 있었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외국인들이 한 거의 5, 6조 원 정도 팔았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한 뭐 4조, 5조 판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매도가 더 나올 수 있는 금액은 저희가 봤을 때는 한 2조 원 미만이다. 예, 그렇게 계산을 하시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어떤 시장을 좀 진정시키고 좀 반대로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은 없을까 이걸 계속 찾게 되는데요. 뭐 22 정상회담이나 뭐 미국 연준 총재 뭐 연설이나 이제 앞으로 예정돼 있는 이벤트들인데 그런 이벤트들 가운데서는 좀 그 모멘텀을 찾을 수는 없겠습니까? 사실은 뭐 ECB나 뭐 아니면 이 정상회담에서 뭐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그런 모멘텀을 찾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뭐 또다시 금리 인하를 할지는 좀 이제 퀘스천이고 네. 중요한 점은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긴축에서 이제 성장 쪽으로 약간 좀 이제 기조가 바뀌어간다라는 점에 대해서 과거처럼 계속적으로 안 좋은 모습에서 약간의 성장 정책 쪽으로 바뀌어가면서 글로벌하게 정책 모멘텀이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성장 동력이 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제 그동안 많이 우려했던 일본 쪽에 이제 J커브 효과라는 일본이 상당히 이제 엔저 효과가 계속 나타나면서 일본이 좋아진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반대로 보면 글로벌 전체 경기 회복에 약간 일조를 하는 이런 현상이고 환율의 레벨이 어느 정도 지금은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 4분기 수출 기업에 대한 이런 기업이익 모멘텀이 좀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7월 초에 가장 이제 화두가 됐던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우려가 7월 초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신뢰를 이제 시장에 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현재 주가는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실적과 관련해서 뭐 지수대와 관련해서는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지수대는 하단이지만 외국엔 추가 매도는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실적은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저가 매수를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까 이제 제가 그 트레일링 PBR을 말씀을 드리는 이런 상황에서 한 1760포인트 정도 말씀을 드렸었고, 과거에 뭐 QE2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상황에서도 주가 조정폭,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를 드리자면 금리 인상 시기는 아닌데 금리 동결기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타날 금리 인상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게 빨리 찾아온다라는 이런 우려 때문에 외국인들이나 이런 쪽에서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이런 모습인데 그때 당시에 1994년도 그리고 2004년도 때에 케이스를 대입을 해봐도 거의 주가 하락폭이 6에서 12% 정도 됐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가 한 10%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뭐 케이스만 뭐 과거 사례지만 보면은 앞으로 뭐 더 떨어질 그런 룸이 그렇게 많지 않다. 따라서 가격적인 측면으로 보나 과거 케이스로 보나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실적 시즌이 남아 있는 이런 상황으로 보나 지금 현재에서는 저가 매수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맞지 않겠느냐. 여기서 뭐 1700선 초반까지 더 떨어진다 이렇게 우려를 하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은 거의 이제 바닥권에 근접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지수가 이제는 너무나 많이 떨어져서 그냥 뭐 5포인트, 10포인트만 빠져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 시장 안에서도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선방하는 그런 업종이나 뭐 종목들도 이제 몇몇 있잖아요. 최근에 많이 거론되는 게 이제 자동차, 뭐 좀 단기적으로 보자라는 말이 있고, 금리 인상이 당장은 아니겠지만 보험 쪽 좀 보자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래도 괜찮은 섹터가 있다면 어떤 쪽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바닥에서 탈피해서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금방도 이제 뭐 금리 인상기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런 경기 사이클과 비교를 해보면 가장 먼저 올라가는 것이 IT와 자동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는 IT와 자동차 쪽을 먼저 보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소재주 쪽을 이제 보시는 게 낫는데 그냥 단기적으로 사실은 낙폭이 과대했을 때는 낙폭 과대주가 가장 먼저 튀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관 쪽이나 이런 쪽에 수급이 좀 빈 종목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는 이제 금리 인상기나 이런 사이클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IT와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쪽 그 다음이 이제 뭐 기계나 철강 쪽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뭐 여기서 뭐 만약에 현금 보유가 있으신 분들은 IT나 자동차 쪽에 추가로 들어가시는 것이 좋겠고 대부분은 이제 현금 보유라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하락을 그대로 이제 그냥 몸소 체험하시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IT 자동차 쪽을 가지고 계시면 일단은 좀 기다리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고 조금 더 있으시면 만약에 그 시장이 반등을 하면 IT와 자동차 중심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저가 매수가 유효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인 대응 접근 전략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투자증권 김병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